인질이 억류되거나 폭발물이 터질 수 있는 테러 현장에 가장 신속히 투입되고 전시에는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적진 기습기 투입되는 한국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들 훈련엔 실탄과 실제 폭약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실수는 곧 인명피해로 직결됩니다. 지난 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행사장에 테러범들이 난입해 인질들을 억류하자 테러 진압 부대가 투입됩니다. 거미처럼 벽에 매달려 있던 대원들이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공격한다. 5, 4, 3, 2. 동시에 건물 밖의 대원들도 출입문을 폭파시킨 뒤 신속하게 안으로 뛰어듭니다. 모서리나 벽 뒤에 숨어있는 테러범은 몸을 숨긴 채 쏠 수 있는 굴절형 총, 일명 코너샷으로 쓰러뜨립니다. 훈련이지만 실탄과 실제 폭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나 동료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순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움직이게 되면 진짜 위험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은 그 이상의 위험한 교례하기 때문에 항상 실전입니다. 테러범과 인질을 순식간에 구별해 테러범들을 제압합니다. 상명사살 인질 이성무 사 끝 대출. 내부수탕 작전은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 맞춰서 개인이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든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도심 대형 시설물에서도 실제 훈련을 합니다. 실제 사람이 많은 이 다중 이용 시설을 저희가 내부수탕을 실시할 때는 정말 뭔가 저희가 비장한 각오로 내부수탕을 하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특수전사령부의 특수임무대대 사격훈련입니다. 기관단총을 쏘고 이어 권총 사격까지. 재빨리 이동하며 총을 쏘지만 정확히 표적을 맞춥니다. 인질을 데리고 있는 테러범에 대해서는 머리에 대해서 정확히 정밀사격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판단력 또한 있어야 됩니다. 실탄이든 총구가 전후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긴장하는 건 뒤에 선 취재진. 총을 신체의 일부처럼 익숙하게 다루는 대원들은 무덤덤한 표정입니다. 야간 침투 작전 시 투시 장비는 필수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동료와 테러범을 구분해주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적외선 장비를 통해서 보면은 번쩍거리는 빛으로 아 저기에 이제 저희 팀이 있구나. 열다섯 발 관전을 중심으로 다 들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적막감이 감도는 숲속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테러범이 커튼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비치는 순간을 특수임무대대 소속 저격수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400m 떨어져 있는 테러범들도 저격수들의 한 방에 쓰러집니다. 저격수로서 사격간에 실패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1차 사격이 실패를 하더라도 2차 사격, 차후에 다른 조에서 재사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3발 이내는 어떤 표적이든 제압되게 돼 있습니다. 특수임무대대 저격수들은 1km 밖의 표적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복귀하려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위장술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전방에 폭파한다! 폭파! 폭발물 테러를 막는 역할도 주요 임무입니다. 폭발물 처리에는 로봇을 비롯한 첨단 장비들이 총동원됩니다. 이 로봇은 고압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내뿜어 도로에 묻은 폭발물을 폭파시킵니다. 국내에서 발생될 것 같은 이런 폭발물 테러에 대비해서 이러한 처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테러범이 인질의 몸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은 상황. 로봇을 이용하기 어려운 만큼 폭발물 해체 요원이 직접 나섭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었지만 폭발이 클 경우 별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40km 정도 됩니다. 약 수류탄 정도까지 방어가 됩니다. 해체 요원이 접근하기도 전에 폭발물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러범이 휴대전화나 리모컨을 원격 조정해 폭발물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리모컨을 사용할 수 없도록 주파수 교란 장비인 잼머를 사용합니다. 이라크 지역이나 아프간 이런 지역으로 나갔을 때는 약 400에서 500m까지도 이렇게 전파 방해가 가능합니다. 폭발물에 접근하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또 정밀 작업을 위해선 맨손으로 작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전자청진기와 휴대용 엑스레이 등으로 폭발물의 종류 그리고 폭약과 뇌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뇌관을 제거합니다. 인간적으로 겁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인원들이 안심하고 작전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자부심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 셋.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특수임무 대대원들의 몸매는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체력 단련의 결과입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완벽한 체력 단련은 기본이지만 특임대대의 가혹한 퇴출 시스템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체력 기준에 떨어지면 바로 특전산의 다른 부대나 일반 보병으로 전출됩니다. 방출은 그들에게 있어 치욕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이 가슴이 무너지면서 아마 우울증에 한 1년을 시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출 안 되게 제가 최대한 짱 박혀 있으려고 박힌 돌 못 굴러내게 계속 있을 생각 중입니다. 방출만 되지 않는다면 특임대대원들은 전역할 때까지 동료 부대원들과 십수년을 한솥밥을 먹습니다. 이 같은 전후에는 막강한 전투력의 바탕입니다.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걸 항상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그 정도의 팀워크를 유지해야 됩니다.
전역하는 중대원이 군번줄에 자기 마음을 담은 이런 편지를 써서 그 중대원 전원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언제 어딜 가든 지금처럼 패기 있는 그리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생활을 하는 동안은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대대원들의 개인 무술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특공무술. 이미 고수의 경지에 이른 대원들이지만 실전에서 상대를 단번에 제압하기 위해선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예, 태권도 3단, 특공무술 2단, 유도 2단, 합기도 1단, 총 8단입니다. 작전간 은밀히 침투해서 적지 임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특임부대원들은 계급장을 떼고 겨루기나 권투 경기도 벌입니다. 같은 부대 선후배들이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생존 투쟁입니다. 이를 통해 부대원들은 일명 킬러의 본능을 키워갑니다. 공격 필살, 한 방에 적을 무너뜨릴 수 있게끔 적의 급소부를 찾아가지고 때리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특수전의 핵심은 은밀한 기습. 공중 침투는 일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50kg에 달하는 완전 긴장을 한 채 실시하는 낙하 훈련이지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모두 정해진 지점에 내립니다. 한 3km 정도 높이에서 강하겠습니다. 되게 높은 건가요?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예, 지금은 훈련 상황이라서 그렇게 더 많이 올라가진 않은데 전시되면 한 10km 정도까지 올라가요. 특임대대에는 별도의 여군 중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테러 진압 작전은 물론 폭발물 처리, 고공 침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 2,350여 회 정도 했습니다. 특임대대에서는 제일 많이 뛰신 건가요, 그러니까? 최다 여군 중에서는 여군 가장 많이 뛰었는데 남군들은 저보다 더 많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도 있고 또 잘합니다. 특히 대테러 작전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간호사 등 다양한 역할로 위장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본적인 소총이나 이런 장비 같은 거는 없이 출동을 하시나 보죠? 임무 자체가? 장비가 있긴 한데 이게 보안이라서. 특임대대는 특전사 양성 과정에서 체력과 전술 능력이 탁월한 훈련생들만 선발합니다. 특전사 부사관이 되는 데만도 높게는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통과해야 하는데 특임대대원들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임대대원들은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불립니다. 절차를 거쳐서 한 200여 명, 한 300여 명가량 되는 인원들 중에 약 3 내지 4명 정도를 발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 예,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임대대 요원들은 흑복이라는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섬뜩하고 강한 인상으로 테러범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복장인데 이 옷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흑복 한번 입어봐야겠다. 그랬는데 이 흑복 입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면서 너무 기쁘고 이 총 멋있지 않습니까? 이 총 들고 이제 적을 제압한다는 생각이 진짜 뿌듯하고 기쁩니다. 최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합격했는데도 내가 정말 합격했는가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합격을 하고 흑복 입고 나서 나도 이제 정말 국내 유일한 특전 요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때는 정말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 병기로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특임대대원들이 갖는 애환도 많습니다. 7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는 여자친구가 보고 싶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훈련보다 여자친구가? 훈련은 정신력으로 무장돼 있어서 언제든지 임하면은 100% 임무 완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자친구는 이런 임무에 쫓기다 보면은 만날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생활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이제 제가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느낌이 들 때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부대원들의 얼굴도 비밀입니다. 저희는 솔직히 부대가 너무 힘들다 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부대 얘기를 하기도 싫습니다. 사실상 그런 상황이고, 또한 우리의 주 임무가 좀 보안성이 띄는 임무다 보기 때문에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정확히는 말 안 하고 간접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은 군대에서 무슨 일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군대 특수전 사령부에서 이제 간부로서 편안하게 앉아서 업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 특임대대는 오늘 밤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를 테러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분 안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최대 10분이고 저희가 움직이는 시간 5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7년 샘물교회 봉사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특임대대는 구출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의 지시로 사전 정찰팀까지 비밀리에 급파됐었습니다. 하지만 특임대대의 첫 해외 구출작전은 봉사단이 풀려나면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원들은 테러 진압 작전을 죽음의 문에 들어간다고 부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죽음의 문을 넘나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흑복은 저희한테는 죽음입니다. 그냥 입고 가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981년 최초의 국가 대테러 부대로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훈련과 작전 수행 중 순직한 특수임무대대 장병은 모두 61명입니다.